일반적으로 이 두세 채 들고 있으신 분들 종부세 이번에 나왔을 때 별 차이 없었을 거예요. 뭐 강남권 아파트 두세 채 들고 있으시면 한 채 있는데 한 채 더 사신 분들 그 정도가 뭐 한 100몇십만 더 나왔을 겁니다. 10년 넣어봤자 1000몇백만 원 더 내는 거예요. 강남의 부동산 2030년도까지 공급 안 됩니다. 앞으로 2천만 원 안 오를까요? 10년 동안. 그게 이 다주택자들을 물건을 시장에 뿌릴 수 있는 규제책이냐는 거예요. 뭐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세금이 제일 적다, 뭐 거의 하위권이다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이번에 종부세 나온 걸 합하면 세금을 15조 정도 더 걷는다고 하죠. 저는 정부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욕하는 건 아니에요. 욕하는 건 아니고 정부가 결국은 세금, 복지에 대한 정책들, 청년 기금 마련 그런 세금들의 징수를 목적이 아닐까, 과연 이게 주거 안정화의 목적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요. 이렇게 건설 경기가 안 좋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뭐 3기 신도시 공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늦게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 언젠가는 한번 꺾이겠죠. 언젠가는 시장이 주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이냐를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자고요. 분양가 상한제 규제, 2차 규제 계속해요. 해도 언제 공급하냐는 거예요. 그게 시장에 나와서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려고 하는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과연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뭐 30년, 40년 더 늘어나면 주택 공급이 아예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한다고 이번에 말이 많죠. 이번에 종합부동산 고지 받았죠. 고지 받으신 분 계세요? 종합부동산 고지 받았는데 저도 받았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예. 받았는데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 종합부동산세 가장 비싼 세율이 2%입니다. 2%가 되려면 9억 원, 9억 원을 빼고 초과 금액이 94억 원이 돼야 돼요. 94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그러니까 1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세금 1억 8천 내요. 100억 정도 부동산 들고 있으면 1억 8천 냅니다. 최고가가. 거기서 이제 누진 받고 뭐 받고 이러면 한 1억 4, 5천 정도 낼 거예요.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동산. 강남의 아파트 100억 되려면 강남의 아파트 한 10개 정도 들고 있어야 됩니다. 30평대 기준으로. 10개도 넘게 들고 있어야 되겠네요. 10억짜리 공시가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아리팍 정도 30평 한 10개 정도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 세금 한 1억 5천 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나 세금 걱정하는 거지. 여기 오신 분들 그런 주택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10개 정도? 비주거용이라도 100억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또 주택도 아니에요. 비거주용은 토지나 상가들은 또 따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두세 채 들고 있으신 분들 종부세 이번에 나왔을 때 별 차이 없었을 거예요. 뭐 강남권 아파트 두세 채 들고 있으시면 한 채 있는데 한 채 더 사신 분들 그 정도가 뭐 한 100몇십만 더 나왔을 겁니다. 10년 넣어봤자 1000몇백만 원 더 내는 거예요. 강남의 부동산 2030년도까지 공급 안 됩니다. 앞으로 2천만 원 안 오를까요? 10년 동안. 그게 이 다주택자들을 물건을 시장에 뿌릴 수 있는 규제책이냐는 거예요. 뭐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세금이 제일 적다, 뭐 거의 하위권이다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이번에 종부세 나온 걸 합하면 세금을 15조 정도 더 걷는다고 하죠. 정부는, 저는 정부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가 결국은 세금, 뭐 복지에 대한 정책들, 뭐 청년 기금 마련, 그리고 뭐 경기도권이나 지금 이제 서울권에 뭐 제조업에서 200만 원 이상 연소득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의 청년들은 뭐 하루에 한 달에 30만 원씩 적금하면 3천만 원을 찾게 해주고 뭐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들, 이런 거에 대한 세금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세금들의 징수를 목적이 아닐까, 과연 이게 주거 안정화의 목적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요. 이런 계속해서 이런 시장이 흘러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정부의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보면 박원순 시장이 8년 동안 서울시장으로 있는 재임하는 기간 동안 재개발, 재건축 또는 아파트들이 새로 생기는 양이 연간 매년 6천 가구씩 줄어들었어요. 6천 가구면 뭐 1000가구 단지 아파트 6단지 정도를 덜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그래도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현상까지 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수요는 연간 4만 가구, 예측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만 가구인데 실제 공급량은 3만 2,680 가구. 그럼 8천 가구씩 매년 주는 겁니다. 그럼 8년이면 6만 4천 가구. 그 사람들은 집을 어떻게든 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주택이 없다는 거예요, 시중에.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건 시장 원리의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을 안 짓고 있는데, 짓는 정책들이 지금 박원 서울시장이 한 8년 동안 집이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더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힘들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아십니다. 자, 건축 허가 면적 감소 추이입니다. 2015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1억 3,805만 평방미터에서 1억 329만 평방미터로 줄어들었어요. 23%, 작년보다도 23% 감소했습니다. 그 면적을 따지면요, 헬리오시티 100개 단지예요. 줄어든 면적만. 헬리오시티 9,510가구죠. 100개 단지면 102 단지 정도 돼요. 약 100단지면 95만 가구를 안 지었다는 또 적게 짓겠다는 거예요, 건설사에서. 우리 지금 30만 가구 공급된다고 3기 신도시 그 6개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30만 가구예요. 그 땅 넓은데. 근데 지금 면적 자체가, 건축 허가 면적 자체가 95만, 거의 100만 가구를 안 짓는 땅을 면적 허가가 줄었다는 겁니다. 뭐 30만 가구 공급하면 뭐예요? 이 민간 건설사에서 100만 가구를 덜 짓겠다고 하는데, 지금 경제 성장률도 줄어든다고 하죠. 그래서 금리까지 내수 경기를 올리기 위해서 금리까지 낮췄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미국도 금리를 또 낮추게 되면 우리나라는 내년에는 또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 경기 자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지 못하는 한도 내에서는 경기 자체는 계속해서 침체로 들어가고, 결국은 건설 경기는 더욱더 침체될 겁니다. 또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수록 건설회사들은 분양성이 좋은 지역으로 건설을 하려고 노력할 거고, 분양성 좋은 지역은 정부에서 규제를 하니까 또 막상 짓지 못하는 거고, 건설 경기는 계속해서 악화될 겁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15년부터 19년 4년 동안 부동산 상승기에도 이렇게 부동산 상승을 많이 하는 시장에서도 건설회사에서 지으면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지으면 돈 안 되는 거잖아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험하면 건설회사는 앞으로는 지으면 돈 안 돼요. 15년도부터 19년도는 돈이 될 때예요. 분양하면 청약률 100대 1, 200대 1 이렇게 나오는 시장이잖아요. 지으면 돈이 되는데 이때도 이렇게 감소했는데,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하면 건설할 경기는 더 안 좋은 데다가 건설회사 이윤이 작아지면 더 안 지을 겁니다. 지금 빠진 23%가 아니라 더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헬리오시티 100개 단지가 아니라 1000개 단지, 10,000개 단지를 못 짓다는 거예요. 이 현상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질 겁니다. 좋아질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건설 경기가 너무 좋아질 거다. 이번에 대국민 대통령에 묻는다? 방송 100번 토론 그거 보셨죠? 그거 듣고 희망찬 이런 정부를 믿으신 분 계세요? 없어요. 그렇죠. 저도 보면 부동산 안정하라고 얘기했어요. 안정해야 됐다고 얘기했어요, 부동산이. 나는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 부동산이 드디어 안정화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안정화됐다고, 어디를 안정화됐다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번 주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에 집이 있거든요. 경남 양산에 자기 거주주택이 있어요. 그 양산 집값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안정화된 줄 아는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러고는 안정화됐다고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뉴스도 안 보는가 봐요. 이런 TV도 안 보는가 봐요, 그 사람은. 예? 그러니까 자기 집, 자기 와이프한테 듣겠죠. 자기 집은 안 올랐다고. 답답해 죽겠다고. 똑같이 얘기했겠죠. 왜 우리 집만 안 오르냐. 저 오신 분들 상담할 때 그 얘기 제일 많이 해요. 우리 집만 안 오른대요. 그분도 얘기했겠죠. 와이프가. 영부인이 얘기했겠죠. 우리 집만 안 오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안정화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문제는 이런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건축 허가 면적이 줄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토지 가격 상승도 문제가 되는 거고, 토지 가격이 상승하니까 건설을 못 하는 거고,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되면 이윤이 적기 때문에 또 못하는 거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악화되면서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더 심해질 거고, 그러면 지금 있는 시장에 있는 물건으로 사고 팔아야지 돼요. 살 사람 100, 물건 100 이렇게 시장에 있는 거로 돌고 돌아야 되는데 또 시장에 있는 거를 못 팔게 해요. 팔면 양도세가 중과돼요. 누가 팔아요? 또 지금 시장 형상이 계속해서 상승하니까 세금 이렇게 많이 내고 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다리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법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양도세는요, 옛날 노무현 정권 때도 양도세 중과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양도세율이 올라간 게 아니라 중과라는 특별법이 바뀐 거예요. 그런 정권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도 양도세 중과를 없앨 수 있어요. 우리가 세율을 바꾸려고 하면 입법기관인 국회에 통과를 해서 세율을 바꿔야 됩니다. 청와대에서 정부 올려서 국회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토의를 해서 법사에서 토의를 해서 세율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보유세 인상을 할 때 그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양도세 중과는 바로 때리죠. 특별법이니까 바로 때려요 그냥. 그럼 특별법이니까 바로 지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안 지우죠. 근데 가진 자들은 지금 팔면 세금 많이 내요. 지울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시장 분위기는 지금 좋아요. 22주 연속 상승이랍니다. 누가 팔겠어요? 그럼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은 계속해서 없죠. 건설사들은 계속해서 안 짓죠. 가진 주택을 사야 돼요. 부동산과 물건이 없다고 하죠. 지금 시장과 부동산 공인중개사 찾아가면 그런 얘기 해요. 오늘 10억 내놨어요. 누가 샀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샀어요. 그 다음번에는 10억, 다음 사람 팔 사람 10억 5천에 내놔요. 그 사람 샀어요. 그 다음 사람 11억에 내놔요. 그게 지금 시세입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시세예요. 요즘엔 급매라는 것도 없어요. 요즘엔 뭐 1층, 2층 뭐 이것도 없어요. 저층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어디 아파트 단지는 보니까 매물이 저층만 나는데 저층도 나오면 나간대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2주 연속 상승이랬죠. 9.13 대책 이후에 지금 최대치라고 했죠. 제가 아까 첫 번째 화면에서. 그러면 22주 동안 혹시 고민만 하고 계신 분 계세요? 22주 동안 고민만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또 22주 동안 내가 이게 과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또 이만큼 흘러간 겁니다. 누가 그러죠? 부동산은 내가 살 때가 제일 쌀 때라고. 내가 사는 순간이 제일 싼 거예요. 부동산도 투자기 때문에 언제나 떨어질 수 있다는 상황을 감수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샀을 때 언제나 100% 다 오른다. 이런 심리로 사면 부동산도 못 사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주식하는 용어 중에 밀림의 사자라는 말이 있어요. 밀림의 사자는 레오라는 얘기가 있대요. 밀림의 사자. 그 뜻이 뭐냐면 가격이 구간표에서 주식의 구간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 장일 때는 사는 포인트가 밀리면, 가격이 떨어지면, 밀리면 사자 해서 밀림의 사자 레오라는 표현을 쓴대요. 가격이 떨어질 때 사서 오를 때 파는, 이게 등락이 강할 때는 밀림의 사자 레오라는 법칙을 이용해서 사면 주식에서 할 수 있대요. 그것도 투자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을 뭐 떨어질 걸 걱정하고 부동산을 고민을 하고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부동산은 안정성이에요. 주식보다 훨씬 더 안전하잖아요. 환급성이 약한 건 누구나 주식보다 약한 건 알고 있어요. 예금보다 약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고민하는 사이에 시장의 흐름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흘러간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건설 경기가 안 좋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뭐 3기 신도시 공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늦게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 언젠가는 한번 꺾이겠죠. 언젠가는 시장이 주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이냐를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자고요.